안녕하세요.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수리남 드라마의 실제 사건 주인공이죠. 조봉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1952년생이고요. 마약사범입니다. 혐의는 사기와 마약 밀수, 그리고 형량은 징역 10년, 벌금 1억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석방되고, 수리남으로 다시 가서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출신이고요. 국적은 수리남이 국적이라고 합니다. 그는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수리남에서 거주하며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했으며 국정원과 미국 마약 단속국, 브라질 경찰과의 공조 작전으로 2009년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징역 10년과 벌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생애에 대한 따로 얘기는 알려진 게 없고요. 대한민국이 마약왕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조봉행은 원래 1980년대에 선박 냉동기사로 일하는 사람이었죠. 당시 8년 정도 남아메리카의 수리남에 거주하면서 현지 상황에 밝았습니다. 1994년 5월에 빌라 신축과 관련된 1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수배에 오르자 한국 경찰이 수사하기 어렵고 자신이 잘 아는 수리남으로 도피한 것이죠. 그 뒤 1995년 수리남 국적을 취득했고 생선 가공 공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업회사에게 세금 없이 제공되는 면세율을 돈을 받고 밀매하는 것이 주 수입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봉행은 중국인 등을 공장에 취업시키고 미국, 유럽으로 미리국시키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가 상승, 단속 강화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고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다른 수입원을 모색하려고 마약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는 남미 최대 마약 카르텔 조직 카르텔과 손을 잡고 마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수리남 거주 생활 덕분에 사업은 빠르게 커갔습니다. 수리남 고위 정치인, 관료, 군 관계자와도 친분이 두텁게 맺어졌고요. 수리남 대통령이었던 대시 바우테르서와도 오랜 친분이 있었다고 하고요. 자, 이런 사실로 조봉행의 수리남에서 인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또한 조봉행은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토대로 수리남에 입국하는 아시아계 승객 명단을 미리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지 한국 교포들을 포섭해 국내로 보낸 뒤 조봉행을 광물 사업가로 소개하고 조봉행이 건네는 보석, 바로 마약을 남미에서 유럽으로 운반해주면 4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주겠다는 제안으로 한국 국민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했습니다. 이 운반책들은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주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조봉행이 마약을 운반한 이들은 현지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기도 했죠. 이 피해자 중 한 명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가 바로 전도연 고수주연이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유명한 사건이었죠. 조봉행의 마약 사업은 전 세계로 퍼져갔고요. 2005년에는 인터폴 수배 명단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이어 조봉행은 일본과의 마약 거래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한국으로의 마약 공급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소식을 접했고 2007년 10월 조봉행 체포를 위한 작전을 세운 것이죠. 하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고 합니다. 수리남과 대한민국은 수교 관계이지만 문제는 현지 대사관이 없고 이런 관련 문제는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이 겸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리남 경찰과 군조직은 조봉행이 매수했기 때문에 쉽게 협조에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등장한 주인공 K씨 등장입니다. 자, 바로 K씨란 누구냐? 수리남에서 사업을 하다 조봉행 때문에 사업이
실패했고 낭패를 본 수리남이 주인공입니다. 유도를 했었죠, 학창시절에. 이런 사실을 접한 국정원은 K씨에게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목숨이 걸리는 문제 위험한 일이지만 오랜 고민을 끝에 K씨는 국정원이 협조를 수락합니다. 국정원과 DEA가 설계한 계획은 이렇습니다. K씨를 가상의 재미교포 마약상과 조봉행 사이 마약거래 브로커로 위장해서 조봉행에게 접근시키는 일이죠. K씨는 조봉행 그리고 조씨 부하 몇 명과 함께 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K씨는 비밀 유지를 위해 특정 시간에만 국정원과 연락하였고 잘 때는 권총을 베개 밑에 두고 자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봉행이 한국인 부하 A씨가 K씨 정체를 알아차립니다. K씨는 너도 한국에 가족이 있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나하고 손을 잡아 좋은 일 하자며 A씨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약간 살짝 다르네요. 넷플릭스 드라마하고. 넷플릭스에서는 이미 투입된 요원이었죠. A씨를 설득하고 그리고 K씨는 국정원과도 연결해 주었습니다. K씨는 A씨는 눈물을 흘리며 협조를 약속하였고 이렇게 위기는 넘기는 듯 했죠. 그러나 3일 뒤 K씨에게 조봉행이 부하가 등장합니다. A씨가 다시 배신한 것입니다. K씨는 살해되기 직전이었지만 조봉행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봉행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고 이때 K씨는 A씨가 하도 말이 많아서 그렇지 못되게 장난을 좀 친 거다. 나를 못 믿겠거든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기지를 발휘하였습니다. K씨를 믿지 못해 만약 제거했다면 조봉행 입장에서는 어렵게 구한 한국인 브로커를 잃는 셈이죠. 결국 조봉행은 K씨를 향한 의심을 거두었고 오히려 A씨가 조직 뒷선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체포 관련 소식인데요. 2008년 초 K씨와 국정원 DEA는 조씨를 현지에서 검거하기 위해 공동 작전에 착수합니다. 2008년 9월 K씨는 조봉행에게 직접 거래할 마약을 봐야 되겠다고 요청합니다. 조봉행은 K씨를 차에 태워 행선지가 들키지 않게 K씨 얼굴에 복면을 씌우고 한 창고로 데려갑니다. 그 창고에는 한국에 보낼 1.2톤, 무려 거래가로 1조 원이 넘는 코카인 더미가 있었죠. 현지 체류 경험이 2년 정도 되고 카지노 클럽이 불빛, 차의 움직이는 방향 등으로 창고의 경로와 정체를 파악한 K씨는 국정원에게 이 사실과 함께 창고 급습과 조씨 검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DEA 측이 AK 소총으로 무장한 마약 조직원들과 큰 총격전과 인명피해를 우려해 작전 실행은 난색을 표했죠. 결국 이렇게 현지 체포작전은 실패가 됩니다. 다음 조봉행 검거작전 이어서 소개해드리죠. K씨는 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면 신변이 위협을 받게 되었고 2008년 9월 귀국합니다. 귀국 뒤 국정원과 DEA K씨는 조봉행을 수리남 밖으로 유인해 체포하자는 작전을 짰습니다. 처음 계획된 것은 괌이었습니다. K씨는 통화로 조봉행과 거래를 합니다. 미국 마약상이 코카인 1.2톤의 구매를 원하고 액수와 송금 방법은 만나서 정하자는 것이죠. 조봉행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래였습니다.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빅딜 성사를 눈앞에 둔 조봉행은 서둘러 코카인을 수출용 목재에 숨겨 넣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K씨는 일부러 조봉행이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조봉행을 애타게 만듭니다.
조봉행은 구매자와 같이 수리남으로 들어오라고 K씨에게 요구하였지만 K씨는 구매자가 수리남이 치안을 우려해 입국을 꺼리는 핑계로 거절하였습니다. 이어 조봉행에게 괌으로 나와 얘기하자고 했지만 미국 국적 땅을 마약 밀매범이 관리는 없었죠. 자, 결국 접선지를 범죄인 인도도 가능하고 사법당국 협조도 가능한 브라질로 변경합니다. 처음에는 수리남과 가까운 도시 벨렘에서 접선하기로 하였으나 벨렘은 현지 마약 조직이 영향력으로 체포작전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컸죠. 다시 접선지를 상파울루로 변경합니다. 계속되는 수리남 입국 거부, 접선지 변경 등으로 의심한 조봉행은 거래를 끝내 거절합니다. 자, 드디어 마약왕 거래 이야기인데요. 이대로 조봉행을 체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K씨는 조봉행을 계속해서 설득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결국 조봉행은 이 거래를 승낙합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23일 상파울루 구아룰루스 국제공항에서 완전 무장한 브라질 현지 경찰이 입국장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과 K씨도 현장에 합류합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인 오후 5시에 조봉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정된 탑승자 명단에도 조봉행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죠. K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조봉행과 연락하는 척하며 브라질 현지 경찰이 철수를 늦추었고 2시간 뒤 조봉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브라질 경찰은 환영 선물로 조봉행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오랫동안 수리남에서 나오기를 거절한 대한민국 마약왕은 결국 이렇게 쉽게 허무하게 체포되었죠. 굉장히 틀리네요. 수리남은 막 마지막에 K씨랑 싸우고 뭐 난리치는데 재미를 위한 거겠죠. 이후 조봉행은 범죄인 인도 결정으로 한국으로 압송되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부 최준형 부장 판사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벌금 1억을 선고했습니다. 출소에 대해서는 출소 후 수리남으로 돌아가 조용히 지내는 중이라고 하며 정확한 근황은 모릅니다. 룸에 의하면 그동안 마약을 밀매 모아둔 돈으로 수리남에서 호화스럽게 살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정보가 아닙니다. 한국계 인물이 외국에서 웬만한 마약 사범을 뺨치는 대규모 마약 조직을 운영하였고 체포 작전에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년 벌금 1억 원 정도가 선고되었죠. 자, 기소된 혐의는 프랑스 등에서 벌인 사건이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 특별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앞서 검거된 나이지리아 출신 국제 마약 두목 프랭크 오비오와 친구가 한국인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고 국정원이 추적으로 해외에서 검거되었다는 점 등에서 조봉행과 유사한 사람인데 세계 여러 곳에서 수십 건의 마약 거래를 벌인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지적을 선고받고 아직도 대한민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 사건을 배경한 최근 공개한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공개되었고요. 군도 밀란의 시대 공작 등을 연출한 윤종빈 감독이 맡았습니다. 조봉행은 전유한이라는 이름으로 황정민이, K씨는 강인구라는 이름으로 하정우가 연기했죠. 자, 수리남 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은 소멸되었고 복수 국적이 원천 불어되는 1995년 당시는 물론 2010년경 국적법 개정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육군 장교 출신 독재자로 1980년대부터 사실상 수리남을 통치했고 2010년 7월에 정식으로 취임했습니다. 2000년에 마약 밀매 혐의로 헤이그에서 열린 골석 재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